믿을 수가 없네. 한국 여권이 문제라고요? 어느 핀란드 국경 검문소. 한 한국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게 왜 위조냐고요? 제 여권이라니까요. 하지만 검문소 직원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별도 조사실로 데려가 버리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는 한국 여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이 여권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한국 여권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립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행 작가로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글을 쓰는 일이 저의 직업이자 삶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여권과 관련된 경험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겨울 저는 핀란드의 작은 도시 라펠란타에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얼릴 듯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설경과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라펠란타는 러시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경유해 양국을 오갑니다. 저 역시 이곳을 여행하며 오로라와 더불어 독특한 국경 도시의 모습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대와는 다른 이상한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는 예상보다 훨씬 붐볐고 사람들은 모두 긴 줄에서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검문소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줄을 새치게 하자 다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불만 섞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모두가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새치기를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핀란드어인 줄 알았지만 곧 알아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타난 사람은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단호한 말투로 새치기 하던 무리를 꾸짖었고 동시에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차분한 어조로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며 설득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줄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그 덕분에 차츰 안정되는 듯 했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저에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제출하고 검문을 받는 동안 바로 옆 부스에서 그 한국 남성이 검문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점점 격해지더니 마침내 한국 남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제 여권이라니까요. 왜 위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위조라니 무슨 말일까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여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많고 유럽에서는 신뢰도가 특히 높다던데 도대체 왜 그런 의심을 받은 걸까요? 검문소 직원은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동료를 불러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한국 남성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매우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그가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걸까요? 검문소를 빠져나와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검문소에서의 이상한 상황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많아졌어요. 핀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요. 한국 여권은 비자 면제 국가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불법 입국자들이 선호하는 타겟이 됐죠.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 여권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검문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위조범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문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고 심지어 진짜 한국 여권 소지자들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한국 남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을 수도 있죠. 그녀는 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의 범죄 조직 사이에서 한국 여권은 매우 값진 물건으로 여겨져요. 위조품 한 개가 몇 천만 원에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하기 어렵고 그 가치도 크죠.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이 이렇게 대단한 동시에 이로 인해 정작 한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니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검문소에서 벌어진 일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한국 남성의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태도,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풀려났을까요? 이 일이 단순한 국경 검문소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저 자신이 이 일에 더 깊이 휘말리게 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죠. 한국 여권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서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지 직원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범죄 조직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죠. 필연적으로 위조 여권 사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점점 더 그 한국 남성이 겪었을 억울함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라펠란타의 검문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취재라는 명목도 있었지만 전날 그 한국 남성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검문소에 있을까? 아니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문소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어제의 소란스러웠던 분위기와는 달리 조금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검문소 직원들에게 어제 그 남성의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검문소 건물 밖에서 어제 봤던 그 한국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억울한 표정을 한 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의 곁에 한 여성이 함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제 검문소에서 봤던 사람인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깊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여권이 위조라는 오해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 여권인데도 불구하고 검문소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어요. 다행히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 풀려났지만 마음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의 아내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을 겪으니 당황스러워요. 저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 사건을 더 알아보기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제 직업을 듣고 약간의 망설임 끝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어제 일은 단순한 검문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검문소 직원들도 한국 여권을 유독 신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라펠란타에 머물며 주변의 이야기를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문소에서 근무 중인 핀란드 현지인 친구 카를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와 취재 중에 친분을 쌓아온 사람으로 검문소의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이 불법 입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위조되는 여권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유럽 범죄 조직이 위조 여권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 한국 여권이 그 중에서도 최고로 신뢰받는 문서라서 선호된다는 소문이 있어.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한국 여권이 주목받고 있는 걸까? 카를라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비자 면제 혜택이 가장 많은 여권 중 하나야.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신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위조 여권을 들고 입국하면 의심받지 않고도 통과하기가 쉽지. 특히 핀란드처럼 국경 검문이 까다로운 나라에선 더더욱 한국 여권이 범죄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강력한 신뢰도가 오히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그 결과로 진짜 한국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현실.
그 억울함과 아이러니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한국 남성과 그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핀란드 여행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검문소에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자신의 여권이 의심받은 이유가 단지 범죄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불법 위조 여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핀란드 직원들이 한국어 질문을 하더군요.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걸 틀리면 위조 여권으로 간주한다는 식이었어요. 이게 정말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위조 여권을 막기 위한 절차라지만 진짜 한국인을 시험하는 방식이 자칫하면 불쾌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들의 사연을 정리해 기사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 위조 문제와 관련된 더 큰 그림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며 저는 단순한 국경 검문을 넘어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된 더 깊은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단순한 여행 기사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권이 가지는 힘과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문소에서 한국 남성을 만난 이후 저는 이 사건에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억울한 표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한국 여권의 위조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편함을 넘어 더 큰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여권이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진짜 한국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검문소 주변에서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의외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검문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핀란드와 러시아를 오가는 화물 트럭들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화물 트럭 기사들이 검문을 통과할 때 한국 여권을 소지한 승객을 동승자로 태우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동승자들은 국경을 넘자마자 사라지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즉시 카를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검문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화물 트럭을 타고 넘어갔다고? 그래, 검문소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카를라는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화물 트럭에 탄 한국 여권 소지자가 검문소를 통과했는데 러시아에 들어간 직후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었거든. 그 사람이 실종된 거야? 아니, 몇 주 뒤에 그 사람이 러시아 경찰에 붙잡혔다고 들었어. 문제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한국인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들고 있던 동남아 출신 사람이었다는 거지. 카를라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까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니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현지 운송회사에 연결된 화물 트럭 기사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검문소를 자주 오가는 사람이었고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트럭에 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가끔 있어.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 승객들이지만 어떤 경우엔 수상한 사람들도 있었지. 특히 몇몇 사람들은 한국어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 여권을 들고 있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검문소를 통과한 뒤 바로 트럭에서 내려버리거든. 목적지가 따로 있는 모양이야. 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위조 여권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나 미립국 같은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남성과 그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화물 트럭과 위조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우리 여권이 범죄에 이용되다니. 그의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여행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도 의심받을 것 같아 불안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핀란드 경찰서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취재 목적으로 연락을 미리 취해 두었기 때문에 담당 형사인 미카엘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여권 위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유럽 각국에서 꾸준히 발생해온 문제죠. 특히 러시아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여권 위조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문서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미지가 긍정적이죠.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이를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검문소에서도 진짜 한국인과 위조 여권 소지자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선 여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위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의심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국경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의 말은 이해되면서도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쌓아온 공든 탑의 결과인데 그 강점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니요.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한국 남성과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며 이 문제를 좀 더 널리 알릴 계획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겁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가치와 함께 이런 부작용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요. 그 남성은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이 사건을 기사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여권 문제, 국제 범죄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진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죠. 한국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취재하며 저는 이 작은 문서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단순히 나라를 드나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뢰와 이미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와 강점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남성과 그의 아내와 함께 핀란드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남은 여정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불편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검문소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 남성은 웃으려 애썼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필립 씨 덕분에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셨죠. 그의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이 겪은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도와 그것이 오히려 악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 위조의 배경과 국제 범죄 조직의 연관성, 그리고 그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진짜 한국인들의 사례를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또한 핀란드 검문소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현지 경찰과의 인터뷰 내용도 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신뢰의 상징에서 범죄의 타겟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양한 매체에서 공유되었고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음 접했다며 놀라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도 이러한 신뢰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몇몇 독자는 우리의 여건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몰랐다. 더 많은 보호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여권의 위조 문제와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추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사가 계기가 되어 유럽과 한국의 관계자들 간의 위조 여권 방지를 위한 기술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럽의 국경 관리 당국과 협력하여 더 정교한 여권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권 위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보안 요소를 추가한 차세대 여권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가 쓴 기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핀란드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그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검문을 통과했어요. 필립 씨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제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권 한 장에 담긴 신뢰, 그것이 가진 힘,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권의 강점을 지키고 동시에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작가로서 세계를 돌며 많은 이야기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한 사람의 억울한 경험이 세계적 문제를 다시금 주목하게 하고 작은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문서 한 장에 담긴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그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국 여권이 가진 힘과 그로 인해 생긴 부작용까지 모두 알아야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여권이 단순히 국경을 넘는 수단이 아닌 한 나라의 얼굴과 신뢰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렇게 한국 여권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아이러니를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라는 자부심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도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힘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동과 이야기가 꽃피는 곳, 여기는 감동정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감사합니다.